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정치, 사회 체제의 90%는 공산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서 마지막 남은 10%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다시 고지를 탈환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승리한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공산국가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고 북한 주사파 공산주의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 공산국가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물결과 북한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에 밀려 6.25 전쟁 시의 낙동강 전선만 남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 같은 획기적인 대반격이 없다면 우리는 낙동강 전선마저 잃어버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바다에서 죽은 것처럼 부산항을 탈출하여 생사를 건 보트피플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같은 시대에 아무리 그래도 공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들 스스로 위안을 가지려고 현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 캄보디아가 그랬고, 유럽의 여러 국가가 그렇게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과거와 같은 폭력과 숙청, 물리적 혁명으로는 공산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혁명보다는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못 느끼고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못 느끼도록 서서히 공산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공산주의의 아버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에 물들어 거의 공산화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노동계, 학계, 교육계, 방송언론계, 심지어 군대와 경찰, 교회까지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을 진행하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때를 기다리는 진지전을 수행하다가 모든 영역에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여 때가 차게 되면 진지전에서 변화하여 실제 행동으로 공산화를 진행하는 기동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 각 분야에 잠입하여 진지전을 수행하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드러내며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펼치는 기동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람시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소련에서는 성공했는데 유럽 선진국에 들어가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혁명으로 싸워 이겨서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각 분야에 서서히 진을 쳐서 그 모든 곳에 침투시켜 놨다가 때가 이르면 기동전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자본주의 헤게모니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진지전과 기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부 조직까지 다 들어가는 진지전을 수행하다가 그들이 모두 장악되고 난 뒤에 그때 움직이는 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기동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1984년부터 진지전이 구축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동전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동자 대중교육을 통해서 민노총이라든지 언론노조, 전교조 이런 데서부터 진지가 구축되어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이 세계화되어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미국까지도 먹힐 뻔했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나와서 이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런 현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전에는 원래 공산주의 이론을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였고, 그는 폭력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련과 중국 이후에는 이러한 폭력혁명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사상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그람시의 이론이 적용되는 아주 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진지전이 이미 정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중국과 당교 협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공자학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직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 가운데 103명이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정부에도 그런 상황이고, 교육계, 민노총, 전교조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김일성 장학금 받고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전교조 선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계와 영화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민성이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 직접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대중 앞에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촛불행동의 대표도 국가보안법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사람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국의 마을까지,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회 각 분야에까지 다 먹혀가고 있고, 언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미 진지전으로 다 스며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과 함께 움직이는 민노총이라든지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모두 다 공산당 숙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이미 다 장악을 했으며 그들은 이제 공공연히 자신들은 사회주의자이다,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도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학술, 예술 형태도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표현하는 용어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화를 위해서는 삼권 분립을 파괴해야 하고 일당 독재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모두 장악해서 흔들면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기동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을 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흔들고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검찰을 해체하고 대통령 윤석열과 행정 강요들과 정치인들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 모두 숙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여 해체시키려 하고 결국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그들 뜻대로 개정되고 나면 자유, 민주주의 우파 세력들은 모두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마지막 공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입법부, 사법부, 교육부, 행정부 모두가 다 장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재판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삼권 분립에 의해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면박을 주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계, 노동계, 입법, 사법, 행정부 등의 전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바로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헤게모니 이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민국이 다 먹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공산화의 방법은 총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11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듯이 이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11계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입니다. 광우병 집회, 세월호 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 코로나, 가짜뉴스, 촛불 집회, 민노총 총파업 집회 이런 것으로 사회를 계속 혼란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 혼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 개인정보 탈취, 전자화폐 탈취, 선거 부정행위, 국가 전산망 해킹 및 화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혼란의 방법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는 거의 전교조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원들이 들어가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학교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끼리 폭력 상태도 일어나고 학교가 학교의 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사상과 역사를 가르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의 사상을 좌경화, 공산주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해체하라입니다. 요즘에는 법이 학생들이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일부 다처제,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법으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미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고 거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합해져서 결국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원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이런 주장을 전부 반대하고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해체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학문 성교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겠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공산주의 사상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신을 못 믿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주의 사상이고 물질이 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인 것이며 붉은 영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와 싸움이 일어나서 각 마을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다시 정복해 들어가야 하고 복음으로 북한을 점령해야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몰려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갈취해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조선족이나 중국인 할 것 없이 중국에 다시 안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땅을 산 중국인도 많은데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에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이 땅을 사면 그것은 곧 중국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 저들의 학비는 중국 국가가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들은 공산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CCP 아웃을 왜 외칩니까? CCP 아웃을 외치는 건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티, 즉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니 공산당원들은 다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원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치안이 무너지고 마약이 넘쳐나고 범죄가 넘치고 살인과 장기적 출매매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허락해서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친중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입니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정부는 공산주의 사람들은 내 편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여기고 법적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부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까지 다 해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관 처벌법까지 만들어 법을 자신들
맘대로 뜯어 고쳐서 완전히 공산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법을 새로 만들어 사법체계를 흔들며 헌법과 법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돈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인분들도 공짜 좋아하니까 지금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냥 보조금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돈을 마구 살포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막 퍼주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막아야 하고 지역의 구의원들, 시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막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과 방송을 노조들이 완전 장악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방송만 내보내고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거나 불리한 뉴스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노조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전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그 언론을 자신들이 통제하며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마약, 과대한 음주를 홍보하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마약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마약도 한국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을 유통하며 돈벌이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조용한 혁명 전략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조용한 혁명 11가지가 그대로 다 실현되어 공산국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공산 깃발을 날리며 공산국가를 선포를 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조용한 혁명으로 나라를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는 말살되고 사라집니다. 북한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중국의 교회가 다 불태워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모두 총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마귀의 사상을 가진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세력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이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문제이며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가족을 해체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라. 사법 시스템과 헌법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에 의존하게 하라. 언론을 장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과도한 마약과 음주 중독을 시켜라. 이러한 것들로 국가를 몰락시키고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인권을 파괴시켜 공산국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조용한 공산화 혁명이며 이러한 사상과 전략이 현재 대한민국에 그대로 먹혀서 완전히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도록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깨어 일어나 행동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우쳐서 저들이 쌓아올린 공산화 전략을 깨어부셔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진리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먹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는 에스더의 구국결단처럼 행동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줍시다.